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미입니다. 6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죠. 코인 시장만 하락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외환 시장 다 문제가 없는데, 금융 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코인 시장만 하락했다. 수급 이슈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콜라보가 깨졌다. 그 이슈로 시장을 붕괴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에 이더리움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이거든요. 보시면 1년, 2년, 3년. 3년을 절고 딱 몇 개월이면 게임을 끝내요.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4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절다가 어떻게 하죠? 한 방에 게임을 끝냅니다. 마찬가지죠. 1년, 2년, 3년 뚫어버리죠. 그쵸? 결국 1년에서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박스권 올라가는 기간은 1년 미만. 그래서 게임을 끝내왔었습니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려왔었죠. 근데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이 나오고 한 7개월? 7개월 플러스 알파이죠? 이건 기니까 이때 들어왔던 분들, 고점에 물렸던 분들, 버티다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에이, 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들이 사라져갈 때쯤 늘 상승이 나왔다. 지금 3,000원대잖아요? 3,000원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2만원, 3만원대 가잖아요? 이때 또 들어옵니다. 폭발했었을 때. 또 들어와서 또 몇 개월 절면은요, 또 욕하고 떨궈져 나가요. 500원대부터 한 6년 박스권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버텼던 분들이 3,000원대에 있는 거예요. 3,000원대에서 또 3만원대 가게 되면 버텼던 분들이 3만원대에 있는 겁니다. 이 공식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에 나올 때, 거래량의 급등하면 상승에 나올 때 물리는 개인들 또 떨궈져 나가. 또 매집을 해. 그들의 물량을 쭉 매집해. 또 뛰어. 이때 들어왔던 분들 또 떨궈져 나가.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이 방송 자료가 남게 될 겁니다. 2025년 6월 7일이죠. 저는 상승을 목이 터져라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상승에 대한 백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해 왔었다. 시장이 뜬다.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섹테블 대장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을 제가 강조해 왔었죠. 이 자료가 고스란히 남게 될 겁니다. 시장은 방향성은 상승이다. 자기 자신이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면 봐볼게요. 나스닥의 장기 차트인데요. 고점을 거의 근접해 오고 있죠. 관세 이슈를 뺐지만 결국 물량을 소화했어. 관세 이슈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이슈가 아니다. 관세는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결국 흔들고 개인들이 떨궈져 나가니까 손바뀜 속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점을 뚫는다. 이 자료가 남을 겁니다. 고점을 뚫는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는다. 알트코인도 전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실시간 전고점에 그 분들 있죠? 그 계좌 잔고를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 잘 시간이 지나가게끔 버티시면 됩니다. 그냥 버티시면 된다. 독일 지수는 심지어 고점을 뚫었다. 전 세계 증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코인 시장만 수급으로 좀 빠졌죠. 비트코인 좀 빠졌고요. XRP도 좀 빠졌고, 도지도 빠졌고, 이더리움도 좀 빠졌습니다. 자, 먼저 XRP 좀 빠졌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도지도 조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빠졌지만 박스권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견조히 버텨주고 있다. 자, 이더리움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소외되어 왔었다. 허나 이번 알트에 찔끔 나왔던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이 그 시작에 함께였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의 하락폭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얘가 시장의 상승의 방향타에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겁니다. 1점 더 말씀을 드렸지만 렉스쉐어스 스테이킹 허용된 솔라나 이더리움 ETF 수준의 출신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 SEC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거래가 아니다. SEC 헤스피어스 위원은 SEC의 TF의 책임자이죠. 테스포스의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미 금융권 진입료가 열리나. 블랙락 SEC 암호화폐 TF와 스테이킹 증권 토큰화를 논의하였다. SEC 위원 헤스피어스입니다. 이들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 추가 재검토 대상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이 다가온다. ETH 증권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끝나게 된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쏘는
그 과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더리움이 뜬다. 많은 코인들이 증권서 시비에서 벗어난다. 전체 알트코인이 뜨게 된다. 그럼 알트의 시즌이 도래한다. 드디어 개인들이 없는 돈 있는 돈, 속칭 빤스까지 들어와서 자금을 쏜다. 언제?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오직 가격만을 추정합니다. 가격. 본능이에요.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 본능적으로 쳐다본다. 돈 많은 남자가 있다. 본능적으로 다가간다. 이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래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아까 추세로 말씀을 드렸죠. 차트로 상승에 나서 훅 떴을 때 이때 또 고점에 물릴 겁니다. 또 빠지겠죠? 빠질 때 또 욕할 거야. 횡보하면 또 욕할 거야. 이들이 또 떨궈져 나가면 물량을 매집하고 그들의 물량을 좀 빨아먹히고 다시 뜨겠죠. 이때 또 들어올 겁니다. 개인들은.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의 위치는 어느냐? 슈팅의 추세가 완전히 거래량이 폭등할 때, 모두가 포모를 외칠 때, 누가 페라리를 샀다고 자랑했었을 때, 코인으로 돈 벌었어. 코인 투자로 시그널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들이 막 퍼질 때, 한남 더일에 들어갔다. 뭐 이태원에 이사를 갔다. 용산에 이사를 갔다. 뭐 이런 말들이 막 퍼져 나갈 때 우리는 유유히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보유 전략 21캐피탈 전환사채로 1억 달러 추가 조달합니다. 이 전환사채는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10이라고 하거든요. 12와 BW가 있습니다. 이게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는 채권인데 빚인데 주식으로 권한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이에요. 일정 구간이 지나게 되면 주식으로 권한할 수가 있다. 주가가 많이 뛰게 되면 결국 자본으로 바뀔 수가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부채니까. BW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석경을 띄고 있다고 해서 매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1캐피탈이 빚을 조달을 해서 1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채권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요. 속칭 빤스까지 매집하는 겁니다. BTC를. 그러면 21캐피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소프트뱅크. 뒤에 손정희가 있죠? 손정희 뒤에 비전펀드가 있습니다. 비전펀드 뒤에 바로 그들이 있죠. 제가 강조하는 그들. 여기에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는 미국 상무장관이 소유하고 있어요.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닝. 그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테더가 공동투자자이다. 테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이죠. 결국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네가 직접 BTC를 속칭 빤스까지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럼 마이크로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스트레이트가 8주 연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8주 연속. 자, 그러면 스트레티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최대주주가 뱅가드, 대주주가 블랙락입니다. 얘네의 주인은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테이트 스트리트, 여기에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월가의 주인장들이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켄터 피츠제럴드가 마이크로스트레이트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쩐주가, 기득권이, 세계 최대의 바로 그림자 정부가 BTC를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상승장은 예약 버튼이 꾹 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찐 지표이다. 여기에 한 번 더. 미국 SEC 첫 XRP 현물 ETF 승인 여부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제 알트코인 현물 ETF가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소라나 현물 ETF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XRP 현물 ETF가 다가오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를 공개해드리죠.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딜로이트 실시간 국제 결제가 가능한 테메너스, 여기에 리플의 기술 통합을 선보였었다. 2016년 5월 달에 이미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 페드나우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인베디드 뱅킹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테메너스, 얘네가 리플의 기술 통합을 선보였다. 세계 4대 회계법인에는요. 딜로이트, PwC, KPMG, EY가 있습니다. 어니스트형. 세계 4대 회계법인이고요. 이 테메너스는 바로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업체입니다. 인베디드 뱅킹, 즉 은행이 아닌 업체에다가 이런 삼성정제 은행의 소프트웨어를 입혀주는 그런 업체가 바로 테메너스예요. 여기에 리플의 기술 통합을 선보였다는 거죠. 이미 2016년도 5월 달에 우리에게 중요한 깜빡이와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제 기술은 국제 송금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은행 간 직접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테메노스는요,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업체입니다. 여기 테메노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었던 리플의 연관도죠. 여기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업체에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피네스트라, 볼란테, CGI 얘네가 이름을 올려주고 있다. 얘네가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위프트, 엑센추어, 딜로이트 다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리플의 이사회 임원들입니다. 자,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블랙락, 미국 재무부, 아마존, 미 행정부, 백악관이죠. 미국 재무부, 연준, B&I 멜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JP모건, SBI, 크리스 라슨 뒤에는 HSBC와 IMF, 핀테크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성, 이들이 리플 이사회에 현재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상승을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방향성에서 100%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제가 100%란 말을 결코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확신했을 때 99.9란 말을 많이 씁니다. 허나 이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왜?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은 미래를 만드는 그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겁니다. 미래를 가장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버리면 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의 공급이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서 가격과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걔네가 미래를 만들어내죠. 걔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바로 미래를 움직이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테메노스에 대한 없던 집중적인 분석 자료들, 페드나우의 서비스 업체 하나에 대한 집중 분석 자료들,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매크로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 자료가 월 7만 원 멤버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의 가치가 7만 원의 가치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